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인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는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다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러시아의 수호이 34 전폭기, 최신 전폭기죠. 그게 세대가 격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수호이 30, 수호이 34 연달아 격추가 되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핵 원자로를 탑재한 대형 쇠빙선에 불이 났어요. 이거 원자로 불나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완전히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푸틴 대통령 알려드리겠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오늘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난장판 만들고 있는데 자기 지지도 난장판 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 북한의 핵 문제인데 우리 한국 왜 이리 조용합니까? 너무나 우려스러운 북한 소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위협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으며 해당 움직임이 북한 핵무기 대량 생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월 21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명예의 성명을 내고 10월 중순 이후 영변 내 실험용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배수가 관측됐다라며 이는 경수로의 커미셔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북한이 플루토늄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커미셔닝이란 원자로의 핵연료를 장전해 조금씩 출력을 높여가면서 실시하는 일종의 원자로 시운전 절차인데요. 기존 5MW급 흑연 감속로에 비해 훨씬 높은 출력과 원자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실험용 경수로가 본격 가동될 경우 북한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현지 시각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론상 실험용 원자로에서 연간 약 15에서 20kg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라며 이는 기존 5MW 원자로 대비 3, 4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역시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 가동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이 이들 시설을 완전 가동 체제로 진입시키는 데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완전 가동 체제가 되면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이용해 연간 10개씩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지난 10월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180여 개에 달하며 오는 2030년대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300에서 500여 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북한은 핵 폭주를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왜 이리도 평온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변 원자력 단지죠. 여기 있는 이 5MW 리액터, 여기가 바로 흑연 감속로로 만든 5MW짜리 원자로입니다. 여기 냉각탑 폭파하는 쇼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다 복구했죠. 여기 이거 5MW짜리, 그리고 이게 실험용 경수로 30MW짜리 새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근데 이게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30MW짜리 경수로가 있고 여기 이 부분이 이 30MW짜리 경수로의 냉각수가 나오는 배수구인데 여기에 지금 뭔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우리 차량으로 치면 아이들링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시운전 닭에 들어가서 점점 연료를 많이 넣어서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곧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루토늄을 연간 15에서 20kg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러면 플루토늄의 임계 질량 아주 초보적인 그런
반사제를 집어넣었을 때 플루토늄의 인계 질량을 한 5kg 정도 보죠. 5, 6kg 정도? 그러면 연간 3개 정도의 플루토늄 탄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여기에서 1개 정도,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이 초보적인 반사제를 넣었을 때 이 원자가 분열을 하면 튕겨 나오는데 그걸 이제 반사시켜서 다시 코어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그 반사제가 초보적이라고 봤을 때 고농축 우라늄이 한 15, 16kg 정도가 임계 질량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 핵실험한 지 꽤 오래되고 기폭실험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반사제가 아직도 초보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만의 희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준 가지고 4-5개 이상의 플루토늄탄,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우라늄 농축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아무리 적게 봐줘도 해서 다 합해서 10여 개 이상을 연간 생산하고 랜드 연구소에서 분석하기로 지금 180여 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대까지 불과 몇 년 후까지 300에서 500개 핵탄두를 가진다. 완전히 핵 폭주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 적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프랑스의 핵무기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죠. 왜?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대단히 크게 걱정 안 하죠. 뭐 이란 뭐 지들 해봐야 이스라엘 쏘겠지. 우리하고는 관계 있나? 라고 생각하죠. 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든지 말든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쏠 가능성 없다. 라고 생각하니 별 걱정 안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가 입만 열면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평온한 거 아니겠나? 라는 건데,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국방, 안보, 당국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보 당국자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국민 여론 눈치 보고 윗사람 눈치 보고 하라고 그 좋은 자리 앉혀준 거 아니죠. 소신껏 정말 제야 인사 때 주장하던 그 소신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앉혀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습대로 그 자리에서 활동하는 그런 안보 담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권 3년 만에 국제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핵심 지지층마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지율은 더 추락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극심한 레임덕 현상과 정치적 갈등, 이로 인한 국제정세 악화가 우려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40%를 기록했으며 이는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미국 NBC 방송이 현지 시각 12월 24일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은 집권 1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46%보다 훨씬 낮은 40%에 불과하고 집권 3년 기간 평균 지지율 44%는 48%를 기록한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류 언론의 지원 사격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류 언론의 집중 표적이 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과 같은 44%였다는 것인데요. NBC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무당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BC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젊은 층과 여성, 히스패닉과 흑인들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바이든 본인의 건강 문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 치솟는 범죄율과 사회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등 국제정세 관리 실패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중량감을 가진 인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인지도가 거의 없는 딘 필립스 하원 의원과 메리앤 윌리엄스 작가, 동물원 조련사 출신의 조 이그스틱, 낙태 반대운동가 테리사 부코비나크, 정치평론가 생크 위구르 정도인데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출마도 유력하게 점쳐지지만 한 자릿수 지지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미국 내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더 한층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럽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경보처럼 이러다 정말 큰일이 터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이 돌아왔다. 아메리카 is back. 이라고 했던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3년 평균 44%. 그리고 올해 지금 3년 차죠. 이때 지지율이 40%다. 라는 건데 40%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미국이 그동안 최근 이 21세기의 미국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46%였다 이거예요. 지금 3년차 때 오바마가. 근데 지금 바이든은 40%. 같은 당의 오바마보다 6% 낮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욕 많이 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3년 평균이 48%인데 여기는 지금 44%, 4% 낮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또 워싱턴 포스트 등 주류 언론에서 아주 많이 띄워주고 있죠,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 주류 언론에서 엄청나게 그냥 융단 폭격했죠. 신문은 그렇게 했죠. 뉴욕타임스까지 다 그렇게 완전히 공격을 하고 CNN, NBC, ABC 이런 이 공중파에서도 완전히 그냥 공중파 또 케이블 이런 메이저 언론에서도 완전히 융단 폭격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과 똑같다. 여기는 엄청나게 띄워주고 여기는 완전히 폭격을 했는데도 똑같다. 그 말은 뭐냐? 정말 형편없다 이거죠. 형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동맹 관리 못하죠. 미국 국내 정세 엉망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야 최저임금 올린대.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경제학에 딱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일자리가 뭐냐? 전문성 없는 일자리부터 사라지는 겁니다. 폐점 알바 자리 이런 거 전문성 없죠. 그런 거부터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일자리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10,000원 받던 거 12,000원, 15,000원 받는 게 그게 아니고 내 일자리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이든이 해온 거죠. 히스패닉, 흑인 이런 사람들이 와 바이든 되면 우리 엄청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기름값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런 바이든. 그런데 국제정세 어떻습니까? 완전히 폭망 태클을 타고 있는 바이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내려앉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이 또 대안도 없어요.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미국 정치 정신 차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세계 질서 바로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이지만 서구 문화 유입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챙기는 러시아인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감성에 젖어 있던 12월 24일 밤이 크렘린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북서부 무르만스크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세계 최대의 원자력 추진 쇠빙 화물선에서 현지 시각 12월 24일 저녁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현지 시각 12월 24일 밝혔습니다. 무르만스크 지역 비상사태부는 무르만스크 항에 정박 중이던 원자력 추진 쇠빙 화물선 세브모르푸트 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요. 선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접 선실까지 옮겨붙으며 확산되었지만 다행히 선내 대기 중이던 선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곧 진화됐다고 합니다. 항구에서 야간에 발생한 이번 화재에 러시아 당국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세브모르푸트호는 만재 배수량 6만 2천 톤에 달하는 대형 화물선으로 북극 항로를 오가는 쇠빙선인데요. 동력원으로 최대 90%급의 농축도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135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를 사용하고 있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농축도는 문자 그대로 움직이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화재가 진압되지 못해 원자로에 손상이 가거나 폭발이라도 일어났다면 세브모르푸트호는 물론이고 러시아 전략 잠수함 전력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는 무르만스크 일대가 초토화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악몽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두 대의 최신의 전투기가 맥없이 격추된 것인데요.
러시아 오신트 소속선들은 오데사를 공습하던 소이-30 SM 전투기 한 대, 마리우폴 방면에서 도네츠크 전선 근접 항공 지원에 나섰던 소이-34M 전폭기 한 대가 우크라이나군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돼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갓 배치된 러시아 공군의 최신의 기체들로 원거리 공대지 무기를 운용하는 플랫폼이었는데요. 핵 잠수함 기지가 날아갈 뻔하고 최신 전투기들이 연이어 추락하는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낸 푸틴 대통령의 성탄절 아침 표정,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러시아 정교회 이제 안 해 하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무르만스크 러시아 북극 이 북방 함대의 본거지죠. 여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옆에 이제 항공모함 도크가 있고 그 인근이 전략 잠수함 기지가 있는 바로 최대의 러시아 전략 벨트입니다. 무르만스크. 여기에서 135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는 쇠빙선에서 불이 났어요. 아까 첫 번째 뉴스에서 북한이 강압경수로 실험용 원자로 30메가와트짜리 지금 돌려서 프로토뉴턴 연간 서너 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 30메가와트짜리보다 4배 이상 더 센 겁니다. 이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는 배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뭐 불 다 빨리 진압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발표는 다 믿을 수 없죠. 과거 이 백해 쪽에서 브레베스트닉 이 핵물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순환미사일 그거 폭발 사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럴 정도로 러시아 발표는 믿을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원자력 운용 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건 또 인정을 한 겁니다. 오데사를 공격하러 가던 소이-30 SM 전투기죠. 이 소이-30 SM이 오데사의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접근하다가 지대공 미사일 맞고 격추. 그리고 마리우폴에서 이쪽으로 오레오브 축선 근접 항공지원 이제 폭격하러 들어가다가 이쪽에서 소이-34 격추. 그리고 그저께는 이 지역에서 소이-34 세대 격추. 그러니 거의 이틀 사이에 전선에서 소이-30 한 대, 소이-34, 소이-34 엄청 우리 한국으로 치면 스트라이크 이글 F-15K 아닙니까? 그런 F-15K급의 이 소이-34 4대 연달아 격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자, 이게 뭐 이 내륙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이-30이 격추돼서 이거 좀 이상해. 그래서 이 러시아 측 오신트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냐? 이거 나토 F-16이 와서 격추시킨 거야. 그러지 않으면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성토하고 있는데, 소이-30 SM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4.5세대 전투기 중에 거의 뭐 정점을 달리는 전투기다 라고 선전하고, 덩치만 해도 우리 F-15보다 더 큰 덩치 아닙니까? 그런 대형 하이급 전투기가 중소형 미들급 전투기인 F-16에게 진다라는 거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건 뭐 인정하는 건 잘된 일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정도로 자기네들도 믿지 못할 전과가 이틀 사이에 완전히 그냥 정신없이 터져버렸는데, 이런 일이 진작에 좀 생겼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일이 생겨주니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정신없는 크리스마스 러시아가 보냈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